안녕하세요. 몰타 알려준 남자 몰타 스토리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몰타 장점이 아닌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나 당연히 장점과 단점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단점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몰타 정보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몰타 책 4권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그럴 땐 몰타라는 몰타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이제 서점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서도 계속 판매되고 있으니 몰타 이제 전체적인 몰타 기본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땐 몰타이고요. 짜잔! 두 번째 책은 레이드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이드북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몰타를 사진으로 거닐면서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짜잔! 세 번째 책은 몽땅 몰타라는 책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도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고, 몰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닐면서 사진과 좋은 맛집들, 이런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짜잔! 마지막 4번째, 무브라는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매거진에서 이번 호는 특별히 몰타를 전문적으로 다뤘다고 하네요. 보시면 여기도 몰타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몰타의 예쁜 사진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무브 매거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몰타 어학연수 단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몰타 연수를 가셨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점들. 첫 번째, 느린 일처리입니다. 아마 몰타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몰타에 도착해서 사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답답해? 진짜 몰티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불편함은 어학원에서의 업무 처리예요. 예를 들어 숙소에 대해 요청할 게 분명히 있겠죠. 생활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고장났다거나 어디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학원에다가 직접 요청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학원에 요청했을 때 만약 한국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절차에 따라 천천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학생분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트를 가거나 무슨 가게나 상점들을 갔을 때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제 뒤에 한 5명, 6명이 밀려 있어요. 근데도 그 마트의 캐셔 직원은 친구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 또는 어떤 날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갑자기 그 버스 정류장에 멈추는 거예요. 버스 스테이션에. 그러고 나서 버스 기사가 내려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다시 또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근데 그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버스 노선이 있잖아요. 멀리 가는 버스 노선들. 버스 기사들 마음대로 손님이 없으면은 좀 지름길이라고 하나요? 그런 샛길로 가기도 하고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가끔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느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좋게 말하면은 사람들 자체가 여유로운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이거는 진짜 답답하고 게으른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몰타에서 한 달, 2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난 한국 가서 절대 바쁘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똑같이 한국에 돌아오면 일주일 만에 바쁘게 살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급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단점으로 우선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가시면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점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단점입니다. 쉐어하우스 그 자체에 대한 단점은 아니고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 한국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 친구가 냉장고에 김치를 넣어놨는데 외국인 친구는 이 김치를 잘 모르니까 상한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한국 학생이 조금 기분을 나빠했어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이거는 뭐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저도 5년 전에 몰타 연수를 직접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제 룸메이트가 한 2번, 3번 정도를 이제 클럽에서 헌팅을 해서 그 상대방 여자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물론 뭐 저는 뭐 오픈 마인드로 다 이해해줬습니다.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작년에 몰타에 있었을 때 제가 많은 어학원들을 이제 다니면서 기숙사에 지냈어요. 그 중에 한 어학원에서 지낼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 제 룸메이트였던 학생이 헌팅을 해서 그런 외국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자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쉐어 플랫이다 보니까 단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단점을 찾다 보니 아,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홈스테이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비추천을 해요. 사실 뭐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만 대부분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뭐 따로 요리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친해진 친구를 초대하는 것도 좀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홈스테이 가족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고 꼭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거든요. 물론 홈스테이 가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쉐어 플랫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워킹 홀리데이 국가가 많잖아요.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뭐 스페인까지도. 근데 몰타도 사실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90일 이상 연수를 한 학생에 한해서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게 허용됐어요, 작년부터. 근데 90일 이후에도 주 15시간의 레슨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90일 이후에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청 기간도 또 3주 정도가 걸려요. 사실상 장기로 가는 학생들,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학생들에게는 일하는 게 가능은 할 수 있어요. 학생 비자 신청을 먼저 하시고 뭐 그 다음 90일 이후에 워크 퍼밋 신청까지 하면은 총 한 4달 뒤가 되겠죠. 그때는 가능한데, 일단은 비자를 받았다, 워크 퍼밋을 받았다 해도 사실상 몰타에서 한국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몰타 일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로 유혹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실 현실은 알바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보면은 몰타에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프랑스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예 비자가 필요 없이, 근데 굳이 한국 학생들을 쓸까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능은 하나 실제로 알바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안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소매치기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단점은 아니지만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성수기 시즌, 이렇게 즉 사람이 많이 붐빌 때, 특히 버스 안 있죠, 그런 곳에서는 소매치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몰타인들이 소매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탈리아나 뭐 이쪽에서 원정으로 소매치기범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탈 때는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시거나 뭐 지갑이나 휴대폰, 귀중품들은 손에 쥐고, 앞에서 손에 쥐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뭐 술집 같은데 뭐 이렇게 클럽이나 펍에 가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요. 하지만 몰타에서는 그런 행동은 조금 위험합니다. 도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갑이나 휴대폰은 몸에 지니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버스 타실 때 뒷주머니에 놓는 것도 삼가해 주시고, 최대한 사람이 붐빌 때는 손에 쥐고 있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단점에 넣어서 말씀드렸어요. 단점을 찾으면은 뭐 다른 단점들이 더 많겠지만 우선은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제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단점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몰타 가장 정확하고 제가 겪은 그 팩트들만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딜 가시나 호불호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내가 몰타에 맞을지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